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국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무료 제도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기회가 한 번뿐이다 보니까 여러 번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 학원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유료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등록금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더 비싸다 보니까 그 돈을 모아서 무조건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비교 대조가 이것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아시고 학원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원 선택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 강사를 일단 첫 번째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봤을 때 문제 많은 강사가 많습니다. 이건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국비가 욕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비가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국비 중에서 되게 유명한 학원을 되게 어렸을 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강사도 너무 자주 바뀌고, 왜냐면 이게 프리랜서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절대 학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과목인데도 강사가 너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서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만약에 PHP 기초야. 근데 PHP 기초를 A 강사가 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신청을 했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강사가 좀 별로였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신청해 들으려고 하니까 완전 다른 강사, 완전 다른 커리큘럼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같은 과정인데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강사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강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 건바이 건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현업하시면서. 그런 케이스도 사실은 실력도 편차가 너무 뿐만 아니라, 그렇게라도 그래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르친다고 하면, 그래, 뭐 이 정도면은 어떻게든 뭐 쉴드가 되겠지라는 느낌이라도 드는데, 강사를 되게 싸게 모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코리아 가셔서 뭐 무슨 학원 강사 모집 이런 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전공자들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강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강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페이가 되게 낮죠.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보통 가는 건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온 사람은 프로 경험이 없죠. 뭐 그런 사람들도 많고, 강사인데 강사 경력 위주로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조금 핸디캡이 있는 강사들은 보통은 이제 프로필이 공개를 많이 안 돼 있어요. 프로필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까다롭게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이 정말 프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자질 그 이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말하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팀노바 창업한 이유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국비 지원은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상담원이란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등록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야.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 근데 막상 들어가서, 저는 병역특례 업체 구해준다고 해가지고 간 거지, 제가 거기 실력이 없어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워낙에 이제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기 전에 되게 심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병특업체를 구해준다 그래서 원래 다 알고 있던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 듣고, 그때 돈을 한 200 얼마인가 썼던 것 같아요. 한 3, 4개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듣고 갔는데 그 상담사가 앞서 말하던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보고, 자기 커미션 다 떨어졌다 이거지.
그때 물어보고 아 힘들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어처구니 없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양아치 그러니까 상담사는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어떻게든 등록을 하게 하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담사 라인이랑 그 개발자 라인이랑 좀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학원 등록을 하게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개발자들 그 자체 그러니까 개발을 가르치는 강사들 그 자체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양쪽 시스템이 완전 무슨 모듈화의 끝이야. 이렇게 개발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이제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커넥션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에 있어서 객관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학원생들 졸업하면 보통 얼마에 취직해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좋은 사례들만 가지고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나름 꿀팁을 주자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보통은 사실이 아니면은 그거는 허위 과장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는 되게 두루뭉술하게 쓴다든지 좀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검증을 되게 잘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팀노바 이제 홈페이지 보면은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글들 있잖아요. 뭐 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료자 169명 전원 취업 성공, 평균 연봉 약 3,667만원, 2015년 8월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이제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도 허위 과장 광고 같잖아요. 이거 동작교육청에 인증 다 받고 한 거예요, 저희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공무원한테 저희 다 보여드린 내역이에요. 이런 게 허위 과장 광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쓰기는 상당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원들이 이제 머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률 뭐 85%뭐 이렇게 올려. 그 다음에 만약에 저 왜 취업 못했어요? 라고 졸업생이 따지면은 아 너가 15%중 하나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학원들이 모두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못되게 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저도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교육자의 몸을 닮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돈이라는 게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공수표를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측면만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모호하게 표현한다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상담사가 있는 곳들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상담사가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서 마치 보험 등록하듯이 이게 등록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유명한 기업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들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업에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치 그렇게 해놓으면 막 그럴듯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요. 많은 기업에서 연락이 와요. 근데 그런 걸 굳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게 그런 기업을 컨택하는 게 학원 입장에서 컨택해준다고 더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자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력서 쓰는 거랑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팀노바도 그 과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졸업생들이 일하는 회사 해가지고 리스트업하면 엄청 많죠. 왜냐면 지금 한 172명 정도가 지금 구직을 했는데 그 각 기업마다 미사여구 붙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명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유명기업의 오퍼를 받았는데 연봉이 별로라서 안 간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기업이 리스트업이 다 돼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기업 왠지 있어 보이잖아. 여기 졸업생들은 거기 갔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실리콘밸리 부트캠프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아웃풋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한 영상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봤더니 이미 이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박사학위고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박사학위로 들어갔는데 심지어 개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개발 외적인 박사학위로 그냥 다른 분야로 들어간 거야, 페이스북에. 그걸 이제 학원에 아웃풋인 것처럼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뭐 삼성도 적을 수도 있고
뭐 또 어디도 적을 수 있냐? 뭐 크게 봤을 때 뭐 신세계 이런 데도 적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스타트업 중에 좋은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연봉이나 이렇게 이 근무 조건이 별로여서 유명 기업인데도 안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기업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기업에서 괜히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유명한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주거나 그 안에 복지나 이런 그 어떤 개발자들의 어떤 풀이 되게 합리적이고 막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팀노바가 마케팅할 때 회사 이름으로 하는 거는 저는 학생을 속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 허황된 그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사실이겠죠. 뭐 사실이겠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실인 것처럼 뭐 적혀 있고 그 중에 어쩌다 한 명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가 학원 오기 전에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 친구 피지컬 자체가 좋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라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잖아. 뭔가 시작할 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아웃풋이 나한테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의외로 막상 해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쿠라에서 여러분들 이력서 쓰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잘한 사람을 뽑는 거지 자기네 회사와 핏이 맞는 회사 그 사람들을 뽑는 거지 그 실제로는 뭐 별 얘기가 안 온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적으면은 회사 진짜 뭐 100 몇 개는 리스트업을 해서 홈페이지에 다 쫙 깔 수가 있는데 굳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 취향은 아니라서. 근데 이거 보고서 나도 그런 꿈을 꾸고 하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전공자들이 4년을 공부하는데 정말 진짜 3, 4개월 막 길어야 6개월 이렇게 하는 교육으로 그들도 전공자들도 쉽지 않게 가고 막 스펙 가지고 정말 막 많이 따지고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쯤 되면은 만약에 졸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쯤 되면 돈도 많이 썼을 거고 일단 첫 번째 돈도 많이 썼을 거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썼으니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시간이나 돈을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기업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의외로 유료 이런 학원들은 한 곳을 선택하면 다른 곳 가기가 좀 난해해져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중들은 그렇게 내가 익숙한 기업의 로고가 보일 때 좀 더 선호할 수 있다. 그 점에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제 소신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따지고 보면 팩트가 있다면 과장은 아니지만 그 기업에 몇 명 들어갔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팀노바 하면서 어떤 기업에 누가 들어갔다라고 정확히 그 학생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 낀 사진이랑 뭐 해가지고 다 올리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수하게 다 조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그 많은 얘기들을 해줍니다. 실제로 있는 기업이고 누가 창업을 했고 대표님이 누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업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가 그냥 뭐 어쨌든 뭐 실력도 자신 있을 뿐더러 그걸 떠나서 그냥 너무 저렇게 제가 옛날에 많이 당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저 전공자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잘 안 돼서 이제 방학 때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할 때 많이 당했던 시나리오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환상 같은 거는 안 가지고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팩트를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검증을 하면 아마 좀 부실한 학원들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약간 허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까다로운 소비자가 좋은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팀노바는 자가로 그렇게 항상 해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높은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광고 많이 때리고 그냥 그런 게 차라리 낫고,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키워드나 기업 로고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들기도 해요. 저희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양심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을 할 때 사실 뭐 팀노바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팀노바에 오시기가 난해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비지원을, 돈이 없어서 국비지원을 선택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까다로울수록, 기회는 거의 국비지원, 제가 알기로는 기회는 한 번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니면 시차가 좀 있어도 그 이후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주 좋은 소중한 기회나 이런 거를 가져가실 때 여러분들이 까다로워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실수록 여러분들 미래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